네, 장관님.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맞는 국정감사입니다. 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시켜주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또 승계하는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점철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대기오염 자가측정 관련돼서 총체적 엉망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대기오염 자가측정 관련돼 가지고 측정기기 조작으로 인해 갖고 이 한노이 국정감사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저 장관님께서는 그때 장관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뒤에 앉아서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성을 하셔야 되고, 불과 몇 년 됐다고 또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본 의원이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내가 하는 거지, 어떤 뭐 개인을 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2월 12일 날 염형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천보 수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한꺼번에 1000마리가 넘는 피라미드가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오늘도 구구리, 목납자루 같은 보호정을 비롯해서 20여 종의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놔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신문에서 이렇게 또 합니다. 한강 강천보 수문 열었더니 구구리 시리가 찾아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남한강이 흐르는 상황권에서 변화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현장을 찾았더니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라고 이제 강이 살아났다라고 해서 자연 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이걸 함부로 포획하거나 방사하거나 이식하거나 가공류, 유통, 보관, 수차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강청에서 이건 문제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그냥 관찰한 후에 현장 방사했다고 진술했어요. 이것도 범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청에서 검찰에다가 얘기를 해서 수사 의뢰하고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염철이란 분이 이름 뭐더라? 염형철이란 분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다른 사람이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박소정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한번 봤더니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에 4대강 물관리위원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인 간사더라고요. 그리고 3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4대강 재자연화 수차례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21년 1월 달에는 물관리위원회에서 건강 영상과 보호 개방 및 해체 결정하는 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물관리위원이었던 분이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갖다 글을 올리고, 이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언론들은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번번해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려야 되는 팩트를 갖다가 호도하고 왜곡되게 하고, 이거 밝히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럼 이분이 도대체 물관리위원회에서 뭘 했나 이렇게 또 쭉 봤더니, 다음 이분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만 한 18건의 국가 용역 및 자문 이런 부분들을 일감을 몰아서 받으셨는데요. 물관리위원으로 하면서 10건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산이 7천만 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되면 자산이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좀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에서 용역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경부 그 관리 용역에 대해서 한 두 개만 빼갖고 제가 봤더니 가업에 우리가 그 가업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는데 네. 그 지침도 자기들이 다 바꿔버려요. 여기 보게 되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이 누리는 강문화 보건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업을 주면서 이와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그 관련 기관 등을 활용해서 이런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가업을 줍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부분들을 갖다가 또 싹 없애버리면서 이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이 가압 지시서에서 요청한 지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검토하였으나 강문화 개념을 정의하고 시범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후에 추진할 과제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똑같은 용역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들이 나중에 자산이 되니까 2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단체들이 그 앞에서는 재자연화라든가 4대강 보호 해체에 대해서 주창을 굉장히 하고 뒤에서는 일감을 용역사업들을 몰아받는 이런 특혜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이와 관련돼서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용역받았던 부분 자문 환경부에도 있고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많이 몰아줬습니다. 박재현 그 수자원공사 이사장 있을 때 10건 정도 몰아준 경험도 10건 정도 몰아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한강청에서는 이때 이거 조사했을 때 이분이 물관리위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관리위원으로서 이렇게 네, 1분 드리세요.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어떤 이렇게 거짓 SNS를 올리고 이랬을 때는 해촉 사유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강청은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해촉되지 않았고 다시 2022년도 8월 달에 거짓으로 막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또 다시 이렇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역을 또 받고 환경공단은 매년 300만 원씩 또 후원해주고 이게 특혜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혁파시켜야 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선정 과정이라든지 지원의 적절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